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의 1인 가구들은 왜 가난할까? 서울시 1인 가구 빈곤율 62.7%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1인 가구 절대다수는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아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 1인 가구 사는 분들, 아니 서울에 혼자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솔직히 가슴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1인 가구, 그러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1인 가구 중에 빈곤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분들이 62.7%입니다. 이것도 남녀 가르게 되면 아마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1인 가구 절대다수는 빈곤하게 산다는 거고, 여자분들의 절대다수는 빈곤하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서울에서 뭐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살고만 있는, 나을 거 하나도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빈곤한 얘기 뭐냐 하면 쉽게 말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일단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소득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다른 지방도시보다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만고만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 사이. 왜냐하면 서울이 보면 뭐 대기업도 있지만 알고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벌이가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서울에 이제 중소기업 얼마 버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연봉 한 2,600에서 3,000 사이일 겁니다. 신입사원 기준으로. 사실 이 돈 가지고 서울에 살아가기엔 좀 버겁습니다. 왜냐? 서울의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적당히 비싼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방세 같은 것들, 배달 음식 같은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좋은 주방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배달 인구가 많은 지역들 보면 대부분 1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쉽게 말해 가난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 막 서울에 산다고 하면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야, 너 서울 사니까 잘 살겠다, 서울 거기 어때? 물어보지만 막상 이제 서울 사는 분들 집에 가보면 야, 네가 이런 데 산다고? 야, 서울에 이런 집이 있어? 와, 난 서울 사람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방분 서울 산다고 하면 야, 서울 거기 막 한강도 있고 63빌딩도 있고 막 건물 큰 거 많잖아. 야,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야, 너 이러려고 서울 사냐? 야, 이럴 거면 내려와라. 이게 뭐냐 도대체. 어이구 참. 야, 아직도 이런 집이 있어. 놀라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왜 잘 산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미디어 영향이 큽니다. 왜냐? 미디어에서 나온 서울의 모습은 이제 강남 3구 마영성만 나오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남 3구 마영성은 정말 잘 사는 동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근데 막상 미디어에 등장하는 곳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서울에 뭐 은중동, 뭐 금광구, 노도강은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습도 그 부잣집 저택도 있잖아요. 종로구 평창동, 아니면 뭐 서초구 반포동, 성동구 금호동, 뭐 성수동 이런 데만 나와. 근데 이런 데는 서울 사람들도 감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은 한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만 이제 TV에서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얘기하는데 못 살죠. 왜냐? 내가 서울에 직장을 구해도 그 벌이 가지고는 서울의 강남 3구나 이제 그 마영성 같은 지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 오피스텔만 해도 100만 넘어가잖아요. 그 내가 버는 건 200만 원 언저리야. 월세로 반이 나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빈곤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막상 서울에 살고 있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는 분들, 그
생활하기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저기 문제가 뭐냐면 저 상태에서 뭔가 자신들이 메타인지 하지 못하면 계속 나이 먹어서 저기 사는 거야. 돈은 모이지 않고 월세로 쭉 사는 거야. 근데 저기 과연 행복할까? 그냥 서울에 산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 살아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평생 원룸만 살려고 그 좁도 좁은 빚도 안 들어오는 한 3평 4평짜리 원룸 살려고 서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그래 살 수 있어. 월세 내고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돈을 모아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원룸 탈출하겠다는 그 열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버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근데 지독하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자꾸 돈을 함부로 써버리니까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 1인 가구 분들 5년 뒤 10년 뒤에도 생활하는 게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문제 될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생각해봐. 나이 먹어 서울 사는데 난 내 집도 없고 월세 걱정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특히 1인 가구 문제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서울의 1인 가구가 문제가 뭐냐면 다 뜨내기면 뜨내기. 옆집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랫집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개인이 잘 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개인이 못 살게 되면 문제가 시작합니다. 왜냐? 내가 못 살게 되면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직장 그만둬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가지고 실업급여 기간 끝나면 이번 달 생활비 내기 버거워요. 직장 안 구해져. 그럼 누구한테 돈을 요청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에 자취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취하겠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지금 서울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살고만 있는 거고 나아지는 건 없고 점점 살아가는 게 뭔가 버겁고 그렇진 않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모인 돈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꿈꿉니까? 쭉 혼자 사는 거죠, 이게. 아니,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좀 어려워도 뭔가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내가 단칸방 살더라도 나중에 나이 먹어 좀 갖추고 좀 내 공간 살아보고 내 집 같은 게 살아보고 좀 누리고 살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중에 절대 다수 1인 가구들은 그 재미가 뭔지 모르고 살 거 아니야. 왜냐면 돈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물론 서울에서 이제 좀 잘 돼가지고 나름의 어떤 주거경 형성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레벨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서울 같은 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내 공간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뭐 지방에 상경한 사람이야 다 뻔하죠, 형편이. 다 월세로 살잖아요. 월세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한테 내가 손을 벌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뭔가 자산을 키워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서울에 인프라 좋다고 누리고 살면요 평생 그냥 빈곤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건물주 좋으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손해일까? 아니면 월세 사는 사람 손해일까? 월세 사는 사람들이 손해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산다고 마냥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즉 아슬아슬하게 산다는 거죠. 집 있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프라를 포기 못해서 가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많지 않은데 소비는 많은 거야.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젊을 때야 모르겠지. 아직 기회 많고 아직 나이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젊을 때도 이렇게 살면 나이 먹어 똑같습니다. 이게 젊을 때도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이 먹어 소비를 많이 해. 이게 뭔가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좋은 스마트폰 쓰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이게 기본값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젊을 때는 그냥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넘어가. 근데 나이 먹어서 나도 이제 아픈 데 많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젊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허탈감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즉 아슬아슬하게 산다는 거죠. 이 아슬아슬하게 산다는 게 뭐 재밌습니까? 뭐 항상 불안한데, 항상 월세 올라가면 어떡하지? 공가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시달릴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월세 내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월세 내는 거 달라. 나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거잖아.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나이 먹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젊었을 때야 이제 불러주는 곳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나이 먹으면 사무직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다 서울이 막 보수가 많은 일자리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점점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월세보다 내 집이 없는 불안에 점점 시달려야 되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메탄질 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돈이 모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야 돼. 저 솔직히 그렇게 막 연명하게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게. 적어도 그렇게 살 바에는 좀 수도권 외곽에 산다거나 아니 지방에 내려가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수도권에 몰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수도권에 몰린 사람이 많을수록 수도권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몰빵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돈 없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인프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인프라 때문에 내 미래가 없는 거니까. 인프라의 늪에 빠질수록 내 삶은 점점 어두컴컴해지는 겁니다. 배달 음식 좋아할수록 내가 점점 모인 돈이 없는 거예요. 건강은 나빠지고. 나이 먹고 월세를 살수록 살면 살수록 월세보다 더 커지고 점점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통장잔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지금 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돈 모으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